안녕하세요. 김광삼TV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절도죄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절도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죠. 법적으로는 불법의 영득 의사,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들든지 아니면 남에게 처분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상대방의 소유권 자체를 이제 침해하는 행위, 이게 법적으로는 절도라고 합니다. 사실 절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도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례에서 어느 사람과 이제 다투죠. 근데 그 사람이 다투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해요. 핸드폰을 신고하는 걸 제지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뺏어요. 뺏는 것 자체가 이건 뭐 강도나 절도 아니냐. 그러면 가지고 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돌려줘요. 또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핸드폰을 뺏는 행위는 자기가 이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절도죄는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용절도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내가 사용하고 나서 돌려줘야지. 물론 그 사람 몰래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한참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 있던 믹서기랄지 커피 머신 이런 것들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가져야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몰래 쓰다가 돌려줘야겠다 하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게 절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사용절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점유권을 침해해서 가져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판례랄지 일반적인 통설에 의하면 사용절도는 절도죄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라는 것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영득의 의사, 처분하겠다, 내 걸 만들겠다, 그런 불법 영득 의사가 없고, 결국은 나중에 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소유권을 침해한 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고, 많은 학설들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반대적인 학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용절도다 할지라도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랄지 선박이랄지 항공기랄지 오토바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절도가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사람의 자동차인데 그 키를 잠시 본인이 가져가서 운전을 한 이틀만 쓰다가 돌려줘야겠다, 그리고 차를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다 이틀을 돌려줬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용절도가 됩니다. 일반 절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져버린 것달지 다른 사람이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가장 또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부들의 어떤 상습절도예요. 특히 어떤 생리 현상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절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의사랄지 해외 주재원이랄지 교수랄지 회사 대표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을 간다랄지 마트를 가게 되면 뭐 자기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게 그걸 다 절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일단 절도죄로 처벌을 한번 받죠. 처음에는 대부분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소유예 받지 못하죠. 그때는 또 처벌, 벌금형 정도 받아요. 왜냐면 절도를 한 물품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3번, 4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과는 쌓이게 되고 이제 상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쌓이면 쌓일수록 뒷부분으로 가면 사실은 교도소 갈 가능성이 커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경우에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 사람의 어떤 생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변론해서 결국 구속된 적은 없었지만,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주 있고 그러면 아무리 소액이다 하더라도 이제 구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생리적 현상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소액절도를 여러 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들에서 많이 사건이 되어갖고 오는 것이 바로 특수절도입니다.
절도는 이제 혼자 하게 되면 그냥 절도지만 2명 이상이 한다랄지 아니면 절도 과정에서 어떤 위험한 물건이랄지 흉기를 쓴다랄지 그러면 특수절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있는데 나 혼자 오토바이를 절도해가면 그냥 절도지만 둘이 같이 공모해서 오토바이를 절도하면 그러면 특수절도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아동들의 경우에 특히 혼자 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둘이 슈퍼마켓에 가서 절도를 한다랄지 아니면 인형 뽑기 하는 데 가서 절도를 한다랄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특수절도죄로 입건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든지 그러게 하겠지만 그것이 빈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상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아주 어리다고 한다면 소년부 재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도를 하는 와중에 경찰이 됐건 제3자가 됐건 아니면 소유자가 체포를 하기 위해서 따라온다랄지 아니면 옷깃을 잡는다랄지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되면 그건 준강도가 돼요. 그래서 절도와 강도는 처벌 수위가 다르죠. 그리고 그 와중에 만에 하나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건 강도 상해거든요. 그런데 강도 상해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자그마한 물건 하나 훔치려다가 이걸 면탈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상해를 가게 되면 강도 상해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